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60회입니다. 60회. 앞으로 이제 몇 회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60회 필기 시험 문제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쭉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유형이 출제됐다 이렇게 유의를 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보겠습니다. 파이프 레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파이프 렉은 공동 지지를 하는 장치입니다. 가대를 제작을 해서 그 위에 배관을 하는데 사용하는 공동 지지 구조물을 파이프 레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가장 잘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답형 문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보세요. 7번 화학설비 장치에 사용되는 열 교환기 중 유체에 미리 열을 주어 다음 공정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어떤 장치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열기죠. 예열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답형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여기에 보면은 건고 온도가 나오고 상대 습도도 나오고 공기의 무게 중량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건고 온도, 상대 습도, 그리고 또 여기에 공기의 무게를 단열 혼합을 하면은 몇 도가 되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유사한 문제 일전에 풀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온도, 각각의 온도, 공기를 섞었을 때, 공기를 혼합했을 때 단열 혼합을 하면은 몇 도가 되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열량을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GCT 이렇게 해가지고 열량을 구하는 식이 있었지요. 자,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GCT 각각에 구했고요. 70도짜리 하나 구했고요. 여기 공기에 70kg짜리 하나 구했고 30kg짜리 이렇게 구했고, 그래서 요 식에 의거해가지고 그 혼합할 수 있는 혼합 온도를 갖다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 식 자체는 한 번쯤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GCT 나오는 요거는 열량을 구하는 식입니다. 각각의 온도에 대한 열량, 온도와 그 중량에 대한 열량을 구한 거고, 여기에 혼합했을 때의 온도, 것을 갖다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스케줄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앞전에도 스케줄 번호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용 압력이 50kg.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사용 압력과 관의 인장 강도가 주어지고요. 안전율이 주어졌을 때 가장 적합한 사용관의 스케줄 번호 이렇게 묻고 있지요. 스케줄 번호는 사용 압력을 갖다가 허용 압력으로 나눈 값이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스케줄 번호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66.7이 나오는데요. 66.7보다 더 큰 스케줄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3번 80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순수한 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있죠. 자, 물의 밀도는 1kg/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죠. 물의 밀도는 몇 도시에서 얼만큼이다 이렇게 나가야지 되죠. 그죠? 그래서 2번 물의 비중은 4도시에서 1입니다. 4도시에서 1이고요.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물의 점성계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4번 보겠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해수보다 비중이 약 1.2배 크다. 자, 해수보다 순수한 물이 해수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고요. 해수가 비중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35번 문제는 점성계수가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41번 건포화 증기의 건도는 얼마입니까? 건포화 증기의 건도값은 1이죠. 1이고 여기에서 건조도가 1인 경우가 건포화 증기라고 하고요. 건조도가 0인 경우를 갖다가 포화수, 그리고 건조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를 습증기라고 합니다. 했기 때문에 건포화 증기의 건조도는 1이 되겠습니다. 1. 정답은 4번. 46번 보겠습니다. 동일 관로에서 관의 지름이 0.5m인 곳에서 유속이 4m/s이면 지름 0.1m인 곳에서의 관의 속도, 유속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일전에 연속 방정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지요. 양쪽의 단면적에 대한 속도는 단면적에 대한 속도와 같다 해서 A부분의 단면적의 속도는 B부분의 단면적에 대한 속도와 같다. 이렇게 하면은, 자, 해설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을 잠시 보겠습니다. 연속 방정식에서 Q1 이꼴 Q2 이렇게 돼 있죠. AV는 AV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V를 이런 식에 의거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49번 보겠습니다. 용접기호 또 묻고 있습니다. 용접기호는 꼭 한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용접기호는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목 두께를 묻고 있지요. 목 두께를 묻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A로 나타나는 건 목 두께고요. N은 용접 개수, 그리고 L은 길이가 되겠고요. 제일 뒤에 E라고 나오는 거는 용접 간격입니다. 용접 간격. 피치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목 두께를 나타내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A번,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경사진 투영면에 투영한 그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지요. 여기 그림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지만은 이러한 그림을 어떠한 그림이라고 합니까?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단면이 나와 있고 평면이 나와 있죠. 단면을 갖다가 90도 확 제꼈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 투상도다. 보조 투상도.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갖다가 보조 투상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53번 문제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밴딩부의 관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또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죠. 53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회 정도의 문제를 다 풀어보면 여러분 합격 당연히 합니다. 자, 59번 문제도 일전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또 나왔었지요. 여기에서 다음 표에 어느 자동차 영업소의 월별 판매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5개월 동안의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6월의 수요를 예측하면 몇 대를 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각각의 판매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5로 하면 됩니다. 해서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60번 문제 표준 시간 설정 시 미리 정해진 표를 활용을 하여 작업자
동작에 대한 시간을 선정하는 시간연구법. 시간연구법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간연구법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의 작업관리 편에 작업연구방법 이렇게 해서 시간연구에 대한 것을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PTS법, PTS법은 Predetermined Time Standard Method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 작업 시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PTS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재 작업관리의 작업연구, 작업방법 연구에 쫙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남은 횟수는 이젠 3회차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